저기요. 여기는 고객용 주차장입니다. 저쪽 화물 주차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나도 여기 구매하러 온 겁니다. 정말 백화점 오신 거 맞아요? 형광색 조끼를 입은 젊은 주차 요원의 거만한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멸시가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창문을 내렸습니다. 이런 취급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청과물을 나르며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그동안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차증을 뽑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수치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았지만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 키우느라 한 번도 제대로 된 쇼핑을 해본 적 없는 백화점.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서며 반짝이는 외제차들 사이로 제 낡은 트럭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엔진을 끄고 잠시 핸들을 붙잡은 채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주를 생각하자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백미러로 비치는 제 모습을 보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백화점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냉기와 함께 이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그 위를 오가는 사람들의 고급스러운 옷차림까지. 오늘 아침 평소보다 깔끔하게 차려입었다고 생각했던 제 모습이 이곳에선 유난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유아용품 매장이 있는 7층으로 향하는 동안 주변으로 흐르는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청과물을 나르며 생긴 거친 손, 햇빛에 그을린 얼굴, 그리고 소박한 옷차림. 모든 것이 이곳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했습니다. 이 거친 손으로 새 아이를 키워냈고, 이제는 손주를 위해 이곳에 왔기 때문입니다. 호화로운 유아용품들이 즐비한 매장에 들어서자 현기증이 났습니다. 작은 아기 옷 하나가 제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보다 비쌌습니다. 매장을 둘러보는 동안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듣지 못할 거라 생각했겠지만 도매 시장에서 단련된 제 귀는 그들의 말을 또렷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마음에 드는 유아용 침대 세트를 발견했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제 첫 손주, 그 아이는 특별했습니다. 하지만 결제 과정에서 또다시 모멸감이 밀려왔습니다.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제 카드를 확인했고 3번이나 긁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서서히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시작된 울분, 이 화려한 공간에서 받은 수모들이 차곡차곡 쌓여 이제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의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영수증을 제 얼굴 쪽으로 휙 던지듯 건네는 순간 30년 동안 도매시장에서 단련된 제 자존심이 폭발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쏠린 가운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막 시작하려는 이야기는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닌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절규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잠깐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매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수군거리던 직원들도 지나가던 손님들도 모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투명인간처럼 대하던 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제가 낡은 트럭을 몰고 다니고 허름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매장 안에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목소리만이 고요한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30살 때부터 도매시장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3시면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당신들처럼 에어컨 바람 쐬며 편하게 일한 게 아니라 매일 땀 흘려 일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려 했었지만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완전히 억누를 수는 없었습니다. 이 거친 손으로 새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거만해진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적도 없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의 멸시와 호기심은 이제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죄책감이었을까요? 아직 젊으시니까 모르시겠지만 사람의 가치는 입은 옷이나 쓰는 카드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한 인간으로서 저는 오늘 당신들에게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말을 마치자 더욱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다급히 매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백화점 지점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제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의 불찰이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문제는 저희가 항상 경계하고 있던 부분입니다만 이렇게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니 매우 부끄럽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사과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점장님, 제가 바라는 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닙니다. 당신의 직원들이, 아니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결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주머니에서 낡은 가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접힌 자국이 깊게 파인 사진 속에는 학사모를 쓴 새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제 세 아이들입니다. 모두 대학을 나왔고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건 이런 겉모습이 아닙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면서 이룬 것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켜온 자존심입니다. 주변의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부끄러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원한 것은 그들의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인간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쇼핑백을 들고 매장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유아용 침대 세트가 들어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오늘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제가 한 행동이 과했던 걸까요? 아니, 그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아까 그 주차 요원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마도 매장에서 있었던 일이 전해졌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의 감정 소모는 필요치 않았습니다. 낡은 포터 트럭에 몸을 실었습니다. 익숙한 운전석의 감촉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시동을 걸자 투박한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들어온 이 소리가 오늘따라 더욱 정겹게 들렸습니다. 백화점을 나와 도로에 들어섰을 때 주변으로 최신형 승용차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럽기도 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 트럭의 녹슨 부분들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을 때 문득 오늘 매장에서 있었던 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너무 격앙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아니, 그건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30살에 시작한 청과물 장사, 힘들었지만 결코 비굴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 새 아이를 키우면서도 한 번도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양심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문득 막내가 중학생이었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난해서 창피해요. 그때 저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창피한 건 가난이 아니야. 정직하지 못한 게 창피한 거야.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는 게 내 목표란다. 오늘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은 어쩌면 제가 평생 지켜온 가치관을 시험하는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험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온 대로 저는 돈이나 지위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선택했습니다. 집 앞에 트럭을 세우자 현관 불빛이 따스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큰 쇼핑백을 들고 현관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며느리의 품에 안겨있는 손주 우진이가 저를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그 순간 백화점에서 있었던 모든 불쾌한 기억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세요.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야 할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쾌한 경험이 아닌 우리 가족이 함께 나눠야 할 인생의 교훈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오늘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주차장에서의 일부터 시작해서 매장에서의 차별,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일까지.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같이 갔어야 했는데. 아니요. 오히려 잘 됐어요. 당신이 있었다면 이런 교훈을 얻지 못했을 테니까요. 며느리는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때 우진이가 제 무릎으로 기어왔습니다. 그 작은 손을 잡아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분노도 상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으로 제 손주에게 전해주고 싶은 소중한 가르침만이 가슴에 남아있었습니다. 우진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주는 이 선물이 비싸서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자존심과 함께 온 선물이라는 걸 나중에 내가 알았으면 좋겠구나. 며느리가 조심스레 선물 포장을 뜯었습니다. 우진이는 새로운 침대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은 결코 불행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가족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큰아들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늘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청과물 시장에서 평생 장사하시면서도 한 번도 비굴해지지 않으셨잖아요. 저희 3남매를 키우시면서도 항상 당당하게 사셨고요. 아들의 말에 저는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켜온 가치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따뜻한 차를 새로 내어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가 생각나네요. 새벽에 일어나시는 아버지 모습을 볼 때마다 왜 그리 바쁘게 사시나 했었는데 이제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중했는지 알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저는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매일 새벽 3시 어둠 속에서 홀로 일어나 시장으로 향하던 순간들. 졸음을 쫓으며 운전대를 잡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쉬지 않았던 그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컴퓨터 앞으로 향했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뭐 하시는 거예요?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내려고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아버지의 오늘 이야기가 꼭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말없이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늘 바른 길을 걸으려 노력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직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제 그 가르침이 아들을 통해 다시 세상으로 흘러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타이핑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해서요. 우진이가 제 무릎에서 장난을 치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 순수한 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다고. 사람을 그저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가치로 판단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아들은 밤늦게까지 글을 썼습니다. 때로는 멈춰서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때로는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저는 오늘 하루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 사연이 라디오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우리 가족은 함께 모여 앉아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DJ의 차분한 목소리가 아들이 쓴 글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 청취자가 보내온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청과물 시장에서 평생을 일하신 아버지께서 손주의 돌잔치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가셨다가 겪으신 일인데요. 글이 전파를 타고 흘러나올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켜온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DJ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했던 분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분들의 이야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도 오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볼 때 다르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들의 문자가 하나둘 소개될 때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그날 느낀 분노와 상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한 개인의 경험이 아닌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하는 작은 울림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트럭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3시, 도매시장으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건 제 마음 속 작은 변화였을지도 모릅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여러 상인들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젯밤 라디오를 들었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박 사장님, 우리가 진작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도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존심을 지켰을 뿐입니다. 우리가 평생 해온 일이 부끄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건을 고르고 값을 흥정하고 트럭에 실어 나르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20살에 처음 이곳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반복되어 온 일과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 평소처럼 시장 구석의 작은 백반집에 들렀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제 라디오 들었어요. 박 사장님 덕분에 울었다니까요. 아이고, 뭐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신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낮게 평가받으면서도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
어쩌면 제가 한 일은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어준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오후가 되어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문득 백화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그곳에서 있었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작은 깨달음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손주의 돌잔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일 새벽 도매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정성스레 준비한 청첩장을 보며 저는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제 아이의 돌잔치를 치르던 그때 저는 겨우 식당 한 켠을 빌려 소박하게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우진이의 돌잔치는 제가 평생 일하며 모은 정성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경 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차 관리였습니다. 저는 호텔 연회장 담당자와 면담하며 특별히 주차 요원들을 위한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차종이든 어떤 사람이든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백화점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장 지배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히 대우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모든 손님을 평등하게 대해주시면 됩니다. 낡은 트럭을 타고 오시는 분이든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시는 분이든 말입니다. 백화점에서 산 침대 세트는 이미 우진이의 방에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값비싼 선물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구가 아닌 한 인간의 자존심과 가치를 지켜낸 증표가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길에 우진이의 방에 들러 잠든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침대에 평화롭게 잠든 손주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백화점에서 겪었던 불쾌한 기억들이 오히려 감사한 교훈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렇게 깊은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라디오 방송 이후 시장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그저 물건을 나르는 상인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든 이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돌잔치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작은 트럭 모양의 장난감이었습니다. 돌잡이 상에 올려놓을 물건 중 하나로 준비한 것입니다. 아들은 처음에 의아해했습니다. 아버지, 보통은 의사 가운이나 돈, 연필 같은 것들을 놓잖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나는 우진이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보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작은 트럭이 그것을 상징했으면 하는구나. 돌잔치 전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그동안의 감정과 생각들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한 달 전 백화점에서 일이 제게 준 의미를,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나아가 우리 사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돌잔치 당일, 호텔 연회장은 따스한 봄볕으로 가득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며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한 달 전 백화점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쓰라린 경험이 오늘의 이 자리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다양한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고급 승용차들 사이에 저희 낡은 트럭도 당당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주차 요원들은 제가 부탁한 대로 모든 차량을 동등하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우리 사회의 축소판처럼 보였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소중한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연회장 안에는 이미 많은 하객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도매시장의 상인들, 오랜 단골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서 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진이의 첫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침대 세트의 사진이 축하 영상에 담겨 스크린에 비춰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가구가 아닌 우리 가족의 특별한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박 사장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변해 주셨어요. 하객들이 건네는 인사 한마디 한마디가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단순한 축하의 의미를 넘어 같은 삶의 자리에서 느끼는 공감과 연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돌잡이 상 앞에 앉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앞에 놓인 물건들은 저마다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준비한 작은 트럭 장난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닌 우리 가족의 자부심과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잡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진이가 망설임 없이 손을 뻗은 것은 다름 아닌 그 작은 트럭이었습니다.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고 이내 따뜻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자부심,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우진이가 할아버지를 닮아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자랄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우진이는 나중에 전혀 다른 길을 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아니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평범한 돌잔치의 모습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특별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잠시 연회장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차장에는 고급 승용차들 사이에 저희 낡은 트럭도 당당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우리 사회의 축소판처럼 보였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소중한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우진이를 품에 안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깊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백화점에서의 그날은 결코 불행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했던 작은 각성의 순간이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 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 정리를 도와주시는 시장 상인들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가게 문을 닫고 이 자리에 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박 사장님,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습니다. 우진이가 복 받게 자랄 거예요. 할아버지처럼 바르게 살 거고요. 상인들의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들으며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단순한 축하를 넘어선 깊은 공감과 연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진이는 트럭 장난감을 꼭 쥐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백미러로 바라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쩌면 우진이는 나중에 이 트럭의 의미를 물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이야기해 주려 합니다. 이 작은 장난감이 담고 있는 우리 가족의 자부심과 존엄성에 대해서. 다음 날 새벽, 저는 여느 때처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새벽부터 신문을 돌리는 어르신의 구부정한 뒷모습, 거리를 쓸고 계신 미화원 분의 성실한 손길, 빵집에서 피어오르는 첫 번째 연기. 그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사람들. 그들의 존재가 있었기에 우리의 일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시장에 도착해서 트럭 시동을 끄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새벽 도매 시장으로 향하고 청과물을 나르고 땀 흘려 일하는 것. 하지만 이제는 더욱 당당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백화점 사건과 라디오 방송 이후 시장에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새벽에 물건을 받으러 오는 손님들의 태도가 달라졌고 배달을 가면 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 백화점에 다시 들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우진이의 옷을 사러 갔습니다. 주차장에 들어설 때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저 흐릿한 추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차 요원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고 매장의 직원들도 다른 손님들과 똑같이 저를 대했습니다. 박 사장님, 요즘 자주 오시네요. 매장 직원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번 일은 이제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날의 교훈은 여전히 이 공간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존중이었습니다. 도매시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우연히 그날의 그 프로그램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의 사연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의 이야기였는데 손님들에게 받는 차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분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존엄성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제 이야기가 하나의 작은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젊은 상인들에게 선배들이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박 사장님처럼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정직하게 살아야 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잊지 마. 하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생 지켜온 가치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다만 그것이 여러 사람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는 점이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우진이는 날이 갈수록 쑥쑥 자라났습니다. 이제는 제법 걸음마를 시작하려는 듯 매번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일어서려 했고 돌잡이 때 집었던 트럭 장난감은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퇴근 후 들르면 우진이는 항상 그 장난감을 손에 쥐고 있었고 저를 보면 해맑게 웃으며 양팔을 벌렸습니다. 그 순수한 미소를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지켜온 가치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진이는 나중에 전혀 다른 길을 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였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는 예전과 다른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단순히 장사 이야기나 가격 흥정을 넘어서 우리의 자존심과 긍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다가올 무렵 그 백화점 지점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사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교육장에는 새로 입사한 젊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제 젊은 시절을 보았습니다.
30살에 처음 청과물 장사를 시작했을 때의 저처럼 그들도 꿈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친절이 단순한 매뉴얼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젊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날 계산대에 있었던 직원입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그 직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 그날의 일을 통해 배웠으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라디오에서 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시대의 자존심이라는 특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택시 기사님, 청소부님, 경비 아저씨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시장으로 돌아와 주차를 하면서 제 낡은 트럭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녹이 쓴 부분도 있고 곳곳이 찌그러진 부분도 있었지만 이 차는 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이 트럭과 함께한 시간들이 제 인생이었고 그 시간들이 모여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아들네 집에 들러 우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이제 제법 걸음마를 시작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치 아이의 걸음마처럼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비틀거리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제 매일 새벽 저는 더욱 당당한 마음으로 트럭 시동을 겁니다. 시장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각자의 자부심과 긍지가 보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만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우진이와 같은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질 것입니다. 청과물을 싣고 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제는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백화점에서 배운 진정한 교훈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존중받아 마땅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어떤 옷을 입고 있든, 어떤 차를 몰고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지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입니다. 그리고 그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존심의 무게가 아닐까요?